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기둥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각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각불의 뜻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각불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체 도형을 이제 각불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각기둥도 그랬지만은 각불 같은 경우도 그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의 각불이면은 삼각불,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각불이면은 사각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삼각불 그리는 방법과 사각불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시냐면요. 자, 이 밑면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리는데요. 밑면에 보면은 이 삼각형에서 그 앞쪽에 있는 변은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세선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 위쪽에 하나의 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잡으시고요. 요 왼쪽에 있는 점은 이렇게 실선으로 이어주시고요. 자, 실선으로 이어주시고, 요 뒤쪽에 있는 점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어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점도 뭐로 이어냐면 이렇게 실선으로 여러분들이 이어주시면 이런 모양의 삼각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바닥에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포인트 잡은 다음에 연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삼각뿔이 만들어지죠.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이 각불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각불의 정의, 밑면이 다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삼각형으로 만들었죠? 자, 밑면이 이렇게 삼각형인 다각형이고요. 그리고 옆면이 모두 뭘로 되어 있냐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입체 도형을 뭐라고 한다? 각불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각불을 삼각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각불 그림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각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그리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을 바닥에 그려주는데요. 우리가 각기둥 그릴 때처럼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는데 그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변은 이렇게 그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점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앞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앞에 보이는 선들은 실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이지 않는,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런 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우리가 사각불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각불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자, 두 가지 각불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불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불의 구성 요소. 각불의 구성 요소는 각기둥의 구성 요소가 한 5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자, 각불의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요, 몇 가지 정도가 있느냐면은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한 개가 더 많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자, 밑면이 있는데요. 자, 요 바닥에 있는 거 있죠? 요 바닥에 있는 요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합니다. 각불의 밑면의 특징은요,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면은 밑에 놓인 면을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옆면 같은 경우는요, 그 옆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면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기둥은 직사각형이었지만, 각불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모양처럼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모서리가 나오는데요.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그런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런 그 선분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지점이 있는데요. 꼭지점은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이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각불에서는요, 좀 특별한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면에 있는 꼭지점 말고요. 자, 밑면에 있는 꼭지점 말고 옆면에 있는 면들이 다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요 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죠. 자, 그래서 얘는 특별되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자,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대상 같아요. 자, 꼭지점 중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자, 그런 포인트를, 그런 점을 갖다가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높이는요, 각기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옆면이 있으면요, 그 옆면의 그 직사각형의 그 세로, 그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각기둥의 높이라고 하면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높이를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각불 같은 경우는요, 높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이 찾기가. 그래서 높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 밑면에 이렇게 그 사각 뿌림경으로 보면은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이렇게 하고서 이 위에 있는 각의 꼭지점과 자, 밑에 있는 그 사각형의 그 한가운데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게 이제 높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요. 좀 생각보다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찾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 막대를 하나 세웁니다, 여러분들. 막대를 하나 세우고요. 자, 그리고 이 각불의 꼭지점을 닿게 해서 옆으로 또 막대를 하나 세웁니다. 막대를 하나 세운 다음에 이 두 개의 선이, 이 선은 바닥하고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또 수직이 되게 하게 되면은 이 높이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이 바로 각불의 높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각불의 높이 세는 방법 굉장히 좀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불의 높이를 갖다가 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2000년이 훨씬 전에요. 대단했겠죠?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이집트에 갔는데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가 바로 사각뿔이죠.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있는데 탈레스가 그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요. 그 피라미드의 높이를 잽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게 대단한데 이렇게 해서 자,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레스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 각불의 높이 이거 여러분들 그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나중에 이제 그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그 재는 방법 말고요. 탈레스가 했던 그런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각불의 높이를 낼 수 있는 자,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각불의 면, 그리고 꼭지점, 그리고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모칸은요, 선생님이 그거를 또 한번, 자, 그려보려고 한 건데요. 자, 사각불 어떻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린다고 했습니까? 좀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고요.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안 보이는 변은, 안 보이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하시고요. 자,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해주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잘못 그린 경우는 살짝 또 정교한 지우개를 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각불의 면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각불의 면의 개수. 자, 한 밑면에, 밑면이 뭐 하나밖에 없지만, 자, 밑면의 변의 수의 개수만큼 여러분들 옆면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는 사각불이기 때문에요. 자, 밑면이 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옆면이 4개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면이 또 하나 있죠, 밑면이.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각불의 면의 수를 세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각불의 꼭지점은요. 각불의 꼭지점은, 자, 이 밑면의 그 변의 수가 있습니다. 밑면의 변의 수만큼 꼭지점이 생길 거고요. 자, 각불의 꼭지점, 특별한 애 하나가 더 있죠. 자, 그거를 더해주시면 바로 각불의 꼭지점의 수가 됩니다. 각불 같은 경우는요, 면의 숫자하고 꼭지점의 숫자가 어때요? 똑같죠. 그 세는 방법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불의 모서리의 길이는요, 자, 밑면에 그 변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의 수만큼 또 옆면에 그 모서리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자, 곱하기 2를 해서 자,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라 그러면요. 자, 사각형으로 그 밑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자, 4 더하기 1 하면 자, 면의 숫자가 5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숫자는
밑에 그 꼭지점이 4개가 있죠. 자, 변의 수하고 꼭지점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각분의 꼭지점 하나 들어가죠. 자, 그래서 5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는, 자, 밑면의 변의 수만큼 모서리가 있는데, 각각의 꼭지점에 또 모서리가 하나씩, 각각의 꼭지점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만큼, 자, 모서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분의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각분이고요. 자,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인 각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옆면의 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밑면이 오각형이기 때문에요. 변이 몇 개가 있을 거냐면 5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변 하나당 옆면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옆면의 숫자는 5개고요. 그러면 육각형은 몇 개가 올라갈까요? 그렇죠. 6개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은요. 자,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각분의 꼭지점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5 더하기 1에서 자, 6이 되고요. 자, 이거는 6 더하기 1에서 7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서리의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서리의 수는 그 밑면의 그 변의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오각형이었기 때문에요. 자, 밑면의 변의 수가 5개. 그러면은 모서리가 또 각분의 꼭지점 쪽으로 해서 5개가 올라가니까 밑면 5개, 그다음에 옆면 5개 이렇게 해서 자, 10개의 모서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얘는 그런 식으로 하면 6 곱하기 2 하면 자, 1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은요, 자, 꼭지점의 수가 13개인 각분의 모서리를 구해요. 꼭지점의 숫자가 13개랍니다, 여러분. 13개. 자, 그러면은 각분 같은 경우는 그 각분 꼭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 하나 빼보겠습니다. 자, 13에서 1 빼면 얼마나? 10입니다. 그러면 그 각분의 밑에 도형이 다각형인데요. 자, 그게 몇 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2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각형. 그러면 이거는 12각형, 밑면이 12각형인 12각뿔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 어떻게 합니까? 자, 바닥의 변의 수가 12개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 12개의 변이 있으면 12개의 꼭지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꼭지점당 하나씩 모서리가 각각의 꼭지점 쪽으로 또 올라가죠. 자, 그러면 바닥에 12개, 그 다음에 자, 옆면에 12개. 즉, 12 곱하기 2에서 자, 24개의 모서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뭐 금방 이해가 이렇게 그 문제의 답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 모양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배우는 동안만이라도. 그런데 이제 실전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뭐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시면 공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지만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자, 수월하게 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5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면의 길이는 자, 7인 정팔각뿔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얼마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정팔각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팔각뿔. 밑에가 정팔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밑면의 모서리는 팔각뿔이니까요. 자, 8개가 있을 텐데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7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7 곱하기 8이, 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요. 자, 5 곱하기 8이 되는 거고요. 자, 5 곱하기 8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옆면의 그 모서리의 길이가, 자,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가 7인데, 그것도 또 8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7 곱하기 8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개 곱하면, 자, 5, 8, 40에다가 7, 8이 56. 자, 그래서 전체가, 길이가 9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위가 센티미터였다면, 자, 센티미터였다면, 이거는 이제 96c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도형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항상 그 도형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그런 과정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요.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형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키우시면 그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요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칠판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책이나 책이 있죠. 다 평면입니다. 그런데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차원이에요. 3차원.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 입체 도형을 이렇게 떠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쪽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내용을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도형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을 떠올려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